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영입니다. 오늘은 재벌그룹처럼 규모가 커진 카카오가 어떠한 사회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규현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규현 기자입니다. 네, 이규현 기자. 카카오는 빠른 성장 끝에 정말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됐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정말 대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카카오는 정말 혁신의 상징, 이렇게 불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최근에는 플랫폼의 독과점, 그리고 또 골목상권 침해,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상징성, 이게 좀 흐려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범수 의장은 지금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를 둘러싼 그런 그 시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죠. 김범수 의장은 올해 5월 나온 카카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목표와 행보를 담은 2020년 ESG 경영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카카오만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주체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카카오는 2016년에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카카오를 둘러싼 사회적 책임 논란이 그 말 한마디로 다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ESG 보고서가 나온 뒤에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요금 문제, 그리고 또 전화호출 대리운전 사업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실 그전부터 잦은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요. 우선 올해 3월에 내놓은 프로 멤버십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택시기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매달 99,000원을 내면 미가입자보다 좋은 배차 혜택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승객 평점이 안 좋은 기사들은 이 서비스에 가입 승낙을 받지 못하거나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약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프로 멤버십으로 사실상 강제 유료화 정책을 펼치면서 평점으로 택시기사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플랫폼 독과점 때문에 택시기사가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만큼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그런 논란이 없었나요? 당장은 카카오 모빌리티만큼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은 있는데요. 카카오 계열사들이 카카오 생태계를 이룰 만큼 성장한 상황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요금을 올린다면 수많은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은 카카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되니까 결국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 대형 IT 기업들의 사례를 봐도 이미 비슷한 행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앱마켓에 입점한 회사들은 이런 인앱 결제 강제화 등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항의하기 힘들었는데요. 이건 구글이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카카오가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는 사회적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몸집이 커졌고, 그리고 또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그런 카카오 생태계로 확대를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소비자, 그리고 다른 사업자, 여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카카오로서도 카카오 생태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사회적 책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카카오의 서비스를 대체할 대체제가 생기면 이용자가 대거 이탈할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카카오는 이전에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 일명 포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 쏠쏠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제 한 건당 2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가 결국 게임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서비스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가 몸집이 커지면서 공공 영역 쪽에서도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국회나 정부, 여기서도 규제 카드를 많이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의원들의 힘을 빌어 각각 국회에 올렸습니다.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손해를 막는 것에, 이용자 보호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쪽 모두 카카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좋은 호출을 가맹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 몰아준다는 택시단체들의 신고를 받아서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카카오가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금융 쪽에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렇게 봤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의 좀 예외 조항으로 혜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네,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카카오페이는 최근 개인 대 개인, 즉 P2P 회사와 제휴해서 제공하던 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이 서비스를 놓고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카카오뱅크는 당장 규제 선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가 몸집을 빠르게 불리면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에 적용되는 금융감독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카카오가 규제에 노출된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생태계를 펼쳐나가겠다 이런 꿈도 키워나가야 되겠고, 그 대신 또 이런 사회적 책임 논란 이것도 해소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조금 말을 돌려보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올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밝혀서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김범수 의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김범수 의장은 올해 그 카카오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전체 보유 자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앞지른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 김범수 의장 말고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기업 카카오가 소비자 또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와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다해야 된다. 이건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놓고 학계 인사나 전문가 여러 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카카오 계열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요금 인상을 추진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견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카카오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해 택시 호출,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때 공언했던 것처럼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이 사회적 공헌,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왔었죠. 네, 카카오뱅크가 그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올해 7월에 낸 2020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활동에 3억 4,800만 원을 썼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이 1천억 원 이상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윤리강령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논란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요. 개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 말고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기업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CEO 톡톡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